자, 네 번째 돌식남 영철님이 엑스제팬 노래를 들고 왔어요. 1994년도에 발매된 곡인데 이거 분명히 제작진이 사전 예고를 했을 거란 말이죠. 등장할 때 노래 한 곡 틀고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곡 하나 선정해서 들어오면서 운전해주세요 라고 분명히 제작진이 요구가 있었을 텐데 엑스제팬 노래를 들고 왔어요. 지금 40대 엑스제팬, 요새 애들은 엑스제팬 아나? 자, 영철님의 외모를 제가 보는 순간 일단 상당히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영철상이 아니죠.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영철님의 이미지가 뭡니까? 상남자 중에 상남자. 그러니까 남자 중에 상남자. 일단 남자다운 피지컬과 남자다운 스타일에 보통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일단 피지컬이 키가 너무 작으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남자 중에 남자, 피지컬적으로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그런 운동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상은 아니죠 지금. 저는 딱 보고 나서 약간 양세형이 생각나더라고요. 양세형이 나이 먹으면 딱 이런 스타일일 것 같다. 딱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인데 뭐 어쨌든 사람을 외모로만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풍요로워지고 너무나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또 외모로 또 평가를 안 할 수는 없다. 개성이 넘치는 행보, 개성이 넘친다라고 했어요. 생긴 거에 비해서 상당히 그 독특한 취향이나 아니면 성격을 좀 가지고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남다른 기준을 가진 영철이라고 했어요. 남다른 기준. 이거 생각보다 좀 이분이 까탈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를 많이 했네요. 그죠? 이분은 공부 안 하시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경쟁력이 있어야지. 다른 남자 출연자분들을 제끼고 내가 선택받으려면 남다른 특별한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좀 오래 했습니다. 아마 영철님은 영수님하고 좀 한번 싸워볼만 하나? 이제 공학 박사 학위까지 또 학구열도 있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가난하게 컸다. 시골 촌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마 가족의 총애를 받았겠죠. 너는 공부 잘해서 잘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믿을 건 공부밖에 없다. 그래서 좀 공부를 좀 악착같이 하지 않았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무려 10년 동안 했대요. 이분은 재혼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미 결혼을 10년 동안 했는데 또 하고 싶다고? 아이 때문에 결혼 생활을 좀 오래 버티다가 이제 버티다가 참다 못해서 이혼한 케이스가 아닐까. 11살 먹은 아들 한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양육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혼할 때 애가 8살이었거든요. 아이가 어린 나이일 때는 엄마에게 좋고 싫고 그런 다양한 감정을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시기에는 엄마의 품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육권을 엄마한테 줬다라고 지금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또 소송을 했대요. 이혼 얘기 꺼낼 때부터 저는 양육권은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영수님이나 영식님 이야기 할 때도 말했지만은 양육권은 아내가 특별한 귀책이 있지 않는 한 아니면 아내가 거절하지 않는 한 아니면 아이가 엄마보다 아빠를 선택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이제 아내 쪽으로 양육권이 가기 마련인데 근데 마치 자기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아이가 내 품보다는 엄마 품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양육권을 넘겨준 것 마냥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그러니까 양육권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굳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마치 자기가 양육권을 양보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양보 안 해도 자동으로 양보가 되거든요. 아니 뭐 20세기 정숙도 아니고 나 양보당했어. 영철님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동갑 이하 말고는 한 번도 안 만나봤거든요. 연상을 선호한다? 생각보다 좀 특이합니다. 보통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여자를 찾기 마련이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많은 여성분을 좀 만나기 꺼려하는 게 그게 본능적인 거거든. 근데 이분은 오히려 연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뭔가 좀 남성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남성성이 떨어진 남자분들이 연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20대 초반까지는 연상을 좀 더 좋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내가 만나고 있는 여자가 정신적 연령이 높으면, 그러니까 독립적이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편하거든. 근데 여자가 너무 어리면 내가 여자를 보살펴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마치 애 키우는 것 마냥 관심을 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단 말이야. 이분도 아마 연애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독립적이거나 좀 강한 여자, 혹은 나를 좀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아에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은 지금 상당히 역설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보통 남자가 자기가 권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런 힘이 많으면 자기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어린 여자를 만나거나 자녀가 없는 여자를 만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오히려 뭔가 하자가 있는 여자를 지금 만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조건을 지금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여자보다는 좀 나한테는 좀 쉬운 여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연애하기 좀 쉬운 여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여자보다 나를 좋아해주는 여자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웠어요. 본인과 비슷하게 키가 컸으면 키가 큰 여자, 연상이고 키가 컸으면 좋겠다. 아마 이분도 상당히 키가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본인보다 키가 큰 여자, 본인과 비슷하게 키가 컸으면 키 큰 여자를 좀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줄 건 주고 뭐 지킬 건 지키고 뭐 이런 건가? 조건이? 그러니까 나는 키 큰 여자가 이상형인데 내가 막 연애에다가 자녀도 없고 키 큰 여자면은 나를 안 만나줄 것 같으니까 애초에 앞에 그 두 개 조건, 연상이라는 조건과 이 슬아의 자녀가 있었으면 하는 이런 조건을 넣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확실히 공부를 잘 하시긴 하네. 남피디님이 상당히 놀래면서 그러면은 좀 보기와 다르게 좀 강한 외향적인 성향인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이 성향이 무려 90%다. 외향형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근데 지금 인터뷰를 하는 그런 뭐 목소리나 뭐 바이브나 느낌이나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내향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또 본인은 또 외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활동적이고요. 근데 보이는 모습은 전혀 활동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웃음이 많고요. 아니 웃음이 전혀 없는데요? 웃음이 전혀 없는데 인터뷰 내내 웃는 모습을 내가 못 봤어요. 저는 외향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자신 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인터뷰 때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일 것 같거든요. 굉장히 내향적이고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소극적인 성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작진이 뭔가 영철이라는 타이틀을 줬으니까 제 예감이 틀리길 바랍니다. 자, 본인이 또 자기소개를 또 써왔어요. 거기에 본인 매력 포인트를 써왔는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소모임을 만들고 가입하여 여러 사람들과 재테크에 대한 주제를 토론하고 스터디도 참여하여 모임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남으로써 보통 사람들은 기가 빨리지만 이 사람은 기가 차는 거야. 어쨌든 지금 영철님은 돈과 관련이 돼서 이런 재테크, 경제, 돈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으시는 분이신 것 같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다. 증평, 조치원, 군산, 홍성. 야, 이렇게 자가가 많다고? 야, 일단 이분은 확실히 능력이 있네요. 계룡남이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는 상당히 가난했는데 지금은 커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재테크도 공부하고 투자하고 그래서 재산을 부풀린 거죠 지금. 야, 일단 이분은 성공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자수성가한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까 무려 자가가 4채다. 야, 이분은 자나깨나 그냥 돌싱녀 생각뿐이야. 이따 여성 출연자분들 오시면 한 번씩 마중 나가죠. 그러니까 굳이 말을 안 해줘도 그냥 그런 차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텐데 자꾸 지금 머릿속에 지금 여성 출연자 어떡하지 자꾸 지금 걱정만 되나 봐 이분은. 자, 이걸 옆에서 계속 듣고 있는 영호는 무슨 생각할까? 야, 이 사람 좀 집착이 좀 강할 것 같다. 자, 5번째 돌싱남 광수님이십니다. 야, 이거 영철이랑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좀 더 남성적이고 오히려 좀 더 남성적인 스타일은 이 광수님이 오히려 더 영철상이다. 이거 영철님이랑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거 네이밍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확실히 귀티나 보여요. 왜 광수인지는 알 것 같아. 귀티가 나잖아. 사람이 돈이 많을 것 같잖아. 깔끔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영신님께서 보시고 야, 젠틀하게 입고 오셨네. 남자분들이 와도 긴장이 되는 건 뭐죠?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이분들이 다 나의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출연자분들이 외모가 좋으면 좋을수록 점점 초라해지는 거죠. 영신님은. 야, 이 스타일이 일단 모르겠습니다. 여성들이 봤을 때는 솔직히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야. 하지만 남자가 봤을 때 혹은 좀 약간 남성성을 좋아하는 여성분들이 봤을 때 아주 큰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스타일이다. 올백 머리에다가 이 한 올 머리카락이 삐져나온 거. 술집이나 약간 바버숍 가면은 있는 스타일이 좋은 그런 남성분을 좀 연상케 하죠. 설렘의 유발, 센스와 감성의 지휘자 광수. 이분이 생각보다 감성이 좀 풍부하신가 봐. 스타일은 남성적이지만 또 내면은 또 여성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영신님이 멀리서 봤을 때는 인상이 좀 세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인상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서슴없이 이렇게 칭찬을 좀 자주 해주시네. 긍정적이신 분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아무 말 없거든.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좀 멋있는 분이 오면은 속으로는 이제 경계가 되니까. 그런데 영식은 확실히 사람이 좀 좋으신 분이신 것 같다. 그러면서 또 영호가 약간 배우 느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칭찬 한마디, 덕담 한마디 건네는 모습, 사회성 좋으신 것 같다. 그러나 여자만 생각하고 있는 이 영수는 또 지금 이따가 여성분들 오시면 저기 데려다 줘야 되는데 한 명씩 마중 나가죠. 어렸을 때는 바다가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산이 좋아지더라고요. 약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다. 또 오자마자 이런 풍경들을 보면서 감성에 또 빠지신 것 같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았는데 내가 동네에 지나다니면서 네잎클로버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얼마나 한가운 사람이시길래 동네 주변에다가 네잎클로버가 어딨나 찾고 있으려나. 바 속촉, 겉은 좀 바삭바삭할 것 같은데 속은 촉촉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좀 강할 것 같은데 속은 또 그렇지 않는 뜻밖의 감성남 광수님. 아버님께서 국회의원만 하셨대요. 딴 거 안 하시고. 야, 이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은 집안 자체가 남다르죠? 3번이나 국회의원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보수적이고 금원했던 집안 환경 속에서 대신 부유했겠죠. 부유하게 자랐겠죠. 저만 좀 아웃사이더로 중학교 때부터 힙합에 빠졌었다. 이렇다니까. 이게 집안이 좋잖아. 그러니까 집안이 잘 살면 이 아들이 새길로 빠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철님 같은 경우에는 집안이 워낙 가난하니까 가족의 희망은 영철님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영철님이 일찍이 가장의 모습을 한 거죠. 내가 성공해야만 우리 가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광수님은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뭐 힙합을 하든 뭐 음악을 하든 예술을 하든 어떤 걸 하든 간에 상관이 없단 말이야. 내가 무슨 개 망나니 짓을 해도 어차피 우리 집은 잘 살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겠죠, 광수님은. 그래서 중학교를 마치고 6년간 또 영국에 유학생활까지 했대요. 야, 이거 봐. 금수저네, 금수저야.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구나. 이게 집이 워낙 잘 살고 그러면은 이제 또 음악 좋아하면은 이게 감성이 또 풍부해지거든. 전처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귀국하고요. 친구 지인이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1년 동안 연애하고 바로 결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할 당시 나이가 27살. 이야, 상당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상태로도 괜찮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와꾸가 조금이라도 괜찮은 상태에서 돌싱 특집에 나올 수 있었다. 이혼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양가가 반대했던 결혼이었다. 아무래도 집안 자체가 상당히 보수적인 집안이다 보니까 이런 집안들은 결혼을 할 때 이 집안을 보거든. 상대방 집안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사랑 때문에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영수처럼 뭐 정략 결혼식으로 결혼을 한다던가. 왜냐면 부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집안 대 집안의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가의 반대가 심했대요. 하지만
한 고집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왜냐면은 유학생을 해가지고 힙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바라시는 부분도 양쪽 집안이 너무 달랐고요. 아무래도 나의 이혼 이유에 대해서 양쪽 집안의 핑계를 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양쪽 부모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제가 밀고 나가서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 살다 보니, 그러니까 애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설마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낳은 건가? 그래서 그 전처도 시집살이로 꽤나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보수적이니까. 그리고 애초에 결혼하기 전에 반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눈치를 많이 보였겠어요.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는 이제 내가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닥쳤는데 내가 워낙 힘이 없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때문에 그 친구가 좀 많이 힘들어했고 결국 아이가 6개월 때 합의로 좀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와이프와 본인 문제에서도 갈등이나 힘든 게 있었는데 양쪽 집안에서도 썩 그리 결혼 생활을 좋게 봐주시지 않으니 응원을 해주고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애초에 반대했던 결혼이었기 때문에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눈치를 좀 많이 줬겠죠. 근데 아이가 6개월인데 이때 이혼하기 굉장히 힘들거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어차피 이혼할 거 서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때 서로의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일찍 이혼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다 키웠다. 아무래도 그 전처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냥 아예 좀 더 부유한 남편 쪽에 양육권을 좀 넘긴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 이거는 뭐 아이를 위해서고 본인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좀 더 부유한 환경에서 자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양육권을 좀 넘긴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여성분들도 내가 키웠으면 했다. 그러니까 그 아내 전처도 이제 남편이 키웠으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힘들었나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근데 올해로 고3이래. 야,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솔로나 다름없죠. 고3이면 애를 거의 다 키운 거니까. 야, 그러면 이분은 지금 결혼할 준비가 된 거예요. 애도 이제 다 키워놨지.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께서 많이 봐주시고 딸이 중학생이 된 무렵부터는 분가를 해서 전적으로 육아에 매진을 했었다. 아마 집안이 부유하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을 거예요, 아마. 딸하고의 사이는 지금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좋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경제 활동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육아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좀 더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겠죠. 저는 너무 아이 때문에 산 거여서 거의 뭐 아이가 여자친구였죠.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독립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이가 아니었다면 제 삶이 망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거의 남자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냥 애 하나 키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이제 바치신 거죠. 이제 애를 키우기 시작한 후부터 모든 우선순위가 이제 소중한 딸로 바뀌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아이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리니까 나의 그런 사랑, 뭐 재혼 이런 것들을 좀 잊고 여태까지 쭉 거의 10년 동안 가까이 살아왔던 것 같다. 근데 이제 딸이 너무 커가니까 나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사랑을 하고 싶다. 우리가 돌싱 특집 몇 번 했잖아요. 누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22기 영수님하고 여행을 가면 지지고 볶고하는 여행을 가면 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이씨. 야, 여기서부터 좀 깬데? 왜 잘 나가다가 왜 하필 또 22기 영숙을 거론해가지고 이분 여자 볼 줄 모르네. 이렇게 남자를 하대하는 여자를 만나겠다고요 지금? 그리고 뭐 저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뭐 하인처럼 되고 싶다는 건가 지금? 이분은 외모를 많이 보네. 제가 센 여자한테 굉장히 항상 끌려해요. 야, 그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니긴 하죠. 22기 영숙은 맞네. 솔직하네. 맨날 힘든데도 결국에는 그런 분을 좋아하게 되던 이분이 뭔가 이 정복 욕심이 있으시네. 왜냐면 강한 여자를 내가 정복하는 그런 정복감을 느끼고 싶은 건가 지금? 보통 남자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애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정상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영철님처럼 뭔가 이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남성성, 이 남성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나를 좀 확 이끌어주고 강한 여자를 좀 원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테토니어, 이 애견남이에요. 지금 하고 다니는 이런 꼴은 테토남처럼 보이지만은 이 마음속 한 구석에는 애견남이야, 애견남. 그러니까 지금 22기 영수처럼 저 테토니어를 한번 꼬시고 보고 싶다. 그러니까 테토니어가 이상형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참 취향 독특하시네. 나를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 아무래도 광수님은 그래도 유학 생활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우리나라 그 여성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느낌보다도 이 서양의 좀 더 독립적이고 그리고 자기 의사 표현이 확실한 그런 여자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돌싱남 상철입니다. 짜릿해. 오늘은 새로워. 야, 벌써부터 애견남 느낌이 나죠. 지금 에스트로겐이 지금 스물스물 냄새가 납니다, 지금. 아우, 야, 훤칠한데? 딱 봐도 멀리서 봐도 되게 미남의 기운이 느껴진다. 훈훈남의 기운이 느껴진다. 굳이 이렇게 단체에 기립할 이유는 없거든, 지금? 지금 뭐 여성분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은 출연자 경쟁자인 남자분들 출연하러 오는데 요렇게 단체 기립한다고 지금? 야,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여태까지 본 남자 출연자분들 중에서 이 외모로 봤을 때는 이분이 가장 첫인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상이 좋아. 일단 인상이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착해 보이잖아. 그리고 또 의상도 상당히 좀 깔끔하게 사자 돌림의 그런 의상을 좀 입고 왔어요. 자, 뭐라고 하나 봅시다. 추앙하고픈 안정제일주의자의 사랑 상철. 이분은 딱 봐도 안정이네, 안정. 정기수 27기 상철이랑 좀 비슷하네요. 안정을 좀 추구하던데 그분도. 야, 굉장히 인상성도 바르고 밝아요. 일단 느낌 자체가. 이분은 딱 그 관상이 변호사 관상이야 지금. 뭐 변호사, 변리사 약간 그런 쪽이야 지금. 야, 근데 웃는 모습이, 야, 이분이 여기 출연자분들 중에서 인상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근데 제가 역시나 하늘은 공평하신가 봐. 목소리가 이 목소리가 좀 에스트로겐 냄새가 많이 나네요. 지금 현재 충북 청주에서 지방에서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전처랑 어떤 점이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한 거예요? 연애할 때는 그냥 되게 잘 맞았고 그때는 참 좋았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인간의 본성들이 있는데 그런 본성들이 부딪히면서 이혼을 하게 됐다. 이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야, 너 이혼 왜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대답을 많이 하죠.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그냥 멘트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이혼이라는 게 치부죠. 그리고 이혼 사유라는 게 마치 내 결격 사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하자 있어요 라고 말하는 꼴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들었을 때 그렇게 좋은 질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진짜 사실적으로 내 이혼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질타를 받기 마련이거든. 그리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차라리 차라리 성격 차이를 변명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갑자기 쓰레기 버리고 와. 아마 지금 이 사태 반갑다는 거 없이 그냥 오자마자 쓰레기 버리고 와.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확 터지면서 근데 사실 이혼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는 채 계속 마음속에 쌓아두고 하니까 이 사소한 이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이런 반갑다는 말 없이 쓰레기 버리고 와. 여기서 이제 결국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거야. 그거 슬라임 아시죠? 그 만지면서 모양을 계속 변형할 수 있지만 너무 만지면 결국엔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내 이혼이 마치 슬라임 같았다. 뭐 어쨌거나 지금 자기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계속 빙빙 돌려서 그냥 이야기하고 있죠. 이혼을 겪고 나서 생긴 모토가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건 뭐 이혼을 겪던 말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철학적인 멘트죠. 이혼을 한번 세게 맞아버리니까 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트라우마로 남은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잠복했거든요, 한동안. 그러면서 혹시나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몸을 사리게 됐던, 그러니까 한번 큰일을 겪으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혼을 세게 맞으니까 충격이 워낙 컸나 봐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뭐 정신적이든 경제력이든 나의 그런 멘탈적인 부분이든 간에.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 나는 솔로를 보면서 저도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지원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우발적인데? 여태까지는 내가 이혼 한 방 맞아가지고 너무 트라우마로 남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되게 조심스럽게 막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솔로 보면서 그래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나왔다고요? 너무 우발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혼 후에 처음으로 뭔가를 해본 거다. 큰 용기를 내서 지금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자기가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상당히 빙빙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했죠. 근데 뭐 어차피 다 들통날 거예요. 이게 몇 편 지나다 보면은 아 이분이 이래서 이혼을 했겠구나 라는 게 이게 다 나오거든. 본인 매력 어필을 하는데 굉장히 안정된 삶을 원하는 여성이라면 나에게로 와라. 내가 바로 그 안정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남자다. 안전 제일. 편안하고 파도 없이 잔잔하게 위기 없이. 혹시 27기 상철님이랑 무슨 관계 아니죠? 뭐 사촌형이라든가. 그분도 여기 와가지고 한숨만 푹 쉬고 왔는데 그분도 주장하는 게 항상 안전제일이었거든요. 편안하고. 어쨌든 그런 비슷한 약간 애견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그러면서 저도 약간 성격이 약간 모험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안정을 추구하는 양반이 돌싱 특집에 나왔어요? 이거 자체가 좀 약간 모순 아니야? 앞뒤가 안 맞잖아. 구리잖아. 제가 만약에 상철님이라면은 저는 너무 무서워서 돌싱 여자 못 만날 것 같아. 특히나 애가 있는 여자를 못 만날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이분 참 근데 말은 되게 뭐 안정성을 중요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오히려 지금 리스크를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본인이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제가 뭐 취미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무취향이어서 이야 이분 똑똑한데 확실히 이걸 좀 뭔가 아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취미가 없는 게 이런 남자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 여성 입장에서. 여자가 만약에 남자를 딱 봤는데 남자가 취미가 없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뭐 친구도 없어. 그렇다고 집에서 게임도 안 해. 취미가 아예 없어. 그럼 딱 봐도 이 남자는 집에 그냥 집이다. 내가 그렇게 피곤하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런 남자 만나서 잡아가는 게 여자들이거든. 제가 그리고 그 전부터도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본인이 뭔가 결혼하고 싶다. 왜냐면 결혼은 제가 말했지만 희생이죠. 희생이고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취미가 엄청 많은 것보다 이 좀 전에 앞서 얘기했던 영호님처럼 막 아이스하키에 스키에다가 스쿠버 다이빙 그리고 뭐 27기 막 현숙처럼 뭐 말도 안 되는 취미 있잖아요. 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본인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고. 왜냐면 만약에 그래 내가 상대방을 만나서 나 취미 없앨게 정리할게 안 할게 라고 해도 그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다 상대방 때문이잖아. 그럼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 때문에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내 취미를 버렸다. 나 취미 안 하지 않냐 라고 또 대가를 원해요. 그래서 그냥 아예 그냥 애초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 딱 그 결혼하기 딱 적합한 그런 남자란 말이야. 이 남자는 딱 결혼하기 딱 좋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의 1등 신랑감이다. 근데 또 모르죠. 왜냐면 이 말은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행동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혼 후에 현재는 잠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그렇네요. 부모님이랑 아직까지 같이 산다? 이건 좀 뭔가 쎄합니다. 그 이혼이라는 큰일을 겪어서 지금 잠깐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넘겨요. 그런데 같이 결혼할 사람과 지낼 수 있는 그런 자가는 이미 따로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래? 이러면은 부모님 집에서 살아도 되죠. 야, 능력남이네. 그래서 본인 아이는 갖고 싶고요. 네. 제가 재혼하고 싶은 이유가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자가 아이가 있으면 감당되는 거예요? 한번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지금 이 말은 물론 지금 본인이 한번 한번 부딪혀 보고는 싶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분은 지금 뭐예요? 안전제일이에요. 안전제일. 이분이 극도로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 리스크라고. 리스크. 근데 자녀가 있다. 리스크거든. 그래서 내가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부딪히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안전제일주의가 아니란 말이죠. 말이 좀 다르잖아. 안정성을 추구한다라면 반드시 나올 답변은 저는 자녀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맞거든. 겪어보지도 않고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자, 마치 제작진이 자, 증거 영상 들어갑니다. 너가 지금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어? 상철아? 마치 반박이라도 하듯이 바로 이 영상 제공이 나와요. 자, 상철님이 얘기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잖아. 자, 본인이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는 걸 가지고 이제 그걸 무기로 삼겠죠. 앞으로 연애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 유무가 나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 여성분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랬잖아. 도망쳐. 나 진짜 진심이야. 사실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 돌싱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전처와 이혼했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자, 근데 6명이 끝이 아닌가 봐. 한 분이 더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히든 카드 경수님이 들어옵니다. 이야, 경수님이 들어오는데 키가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마르신 것 같네. 묵묵한 지구력으로 발로 뛰는 사랑의 개척자 경수. 발로 뛰는 축구선수죠. 영수가 왠지 운동선수일 것 같아요. 왜냐면 키가 상당히 크거든. 그러면서 영호가 역시 예리하죠. 체대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축구를 잘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근데 인상이 좋아요. 웃으면서 한 명 한 명씩 인사를 또 해줍니다. 야, 근데 이거 피지컬 차이 보세요 지금. 우러러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서 영수가 나 큰형님 뵙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꼽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많이 늙으셨다. 피지컬은 상당하거든. 야,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지금 리뷰가 늦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리뷰가 하기 싫더라고. 아니 27기 보다가 갑자기 28기 보니까는 이게 비주얼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게 애정이 안 가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이신다. 좀 얼굴에 그런 뭔가 연륜의 그런 느낌이 나죠. 본인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성 만날 때도 약간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이게 은근히 여성분들도 무조건 키가 크다라고 해서 또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 적정 키가 있나 봐. 한 180에서 한 183, 4? 또 너무 크면은 이게 뭔가 좀 너무 징그럽나 봐요. 본인이 축구 선수였다. 국가대표. 야, 88년부터 선수 생활 시작해서 내가 1살 나이에 선수 생활을 하셨네요. 거의 뭐 우리 아버지 뻘인데 2017년까지 딱 30년간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선수 생활 치고는 정말 오래 하셨다. 30년간. 야, 프로 선수 생활만 16년. 한국 최초 유럽 진출하는 골키퍼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모르죠? K리그 역사상 골키퍼가 기록한 역대 최장거리 필드골이라고 합니다. 뭐 이천수, 김남일, 이근호, 김정우 같은 스타들과 동문이다. 이게 체육하는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엘리트 코스로 지금 경력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지금? 40살 때까지 현역 선수로 활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야, 1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이분이 황혼 이혼하시고 결혼하는 건가? 마지막에 한 3년 정도는 별거를 했던 것 같고 합의 이혼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 서로 노력을 했었는데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분이 그럼 애가 없나? 현 시점에서는 자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야, 뒤늦게 힘을 써보겠다. 따라서 출산이 가능한 분인지 중요하다. 야, 이거 나이 차이가 꽤나 날 텐데. 자,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PD님이 평균 연령보다는 나이가 좀 많은 편인데 그쵸?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아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출산을 원한다고? 남편님이 제 차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불러주시니까 그런 본인의 지금 나이를 커버할 수 있는 본인만의 또 매력이 있냐. 네가 그러면은
그래, 알겠어. 그러면 네가 그런 출산이 가능한 여자를 만날 정도의 매력이 돼? 가치가 돼? 이 말이죠. 양천구 소재로 한 아파트를 또 보유하고 있다. 아, 뭐 이런 재산이 있으니까 뭐 가능하죠.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보통 남자가 나이가 먹고 이제 내세울 게 없으니까는 이제 경제력으로 어필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래서 영수가 좀 대단하다고, 기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뒤늦은 나이에 보통 요렇게 자신의 재력으로 매력을 어필하는 반면에 영수님은 성형까지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추가로 또 9호구의 소재의 오피스텔을 또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또 오랫동안 골키퍼 생활을 했으니까 비난에 익숙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랜 축구 생활을 통해서 아무래도 유명인이다 보니까 악플이나 이런 비난에 이미 나는 적응해졌다. 강한 정신력도 나의 매력의 하나의 어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번에 쌍욕을 좀 먹고 싶어서 돌싱 특집에 나왔나? 이분이 본인 스스로도 나는 남들 시선을 잘 신경 안 쓴다라고 비난에 긁히지 않는 그런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아마 남 눈치를 좀 덜 보는 성향이지 않을까. 그래서 욕을 먹지 않을까. 왜냐면 남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지 멋대로, 지 꼴리는 대로, 지 감정대로만 행동하다가 좀 약간 무례를 범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욕을 먹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애써 본인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강한 척을 또 하지 않을까. 그냥 제 피셜입니다. 피셜. 아픔이 있었다라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이혼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면서 광수가 아유 뭐 주변에서 다 이혼하고 싶어 하는데요. 뭐 제가 뭐 앞전에는 그쵸 뭐 이혼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랑거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써 지금 나름 이제 괜찮은 척을 하려고 서로 그냥 으쌰으쌰으쌰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참으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은 뭔데 그러면 이혼 아무나 하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시대가 예전에는 이혼이라는 게 거의 뭐 사람 죽일다시피 했거든. 막 어떤 여자가 이혼했으면은 그 사람은 거의 사회에서 매장당할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뭐 개나 소나 그냥 거의 뭐 결혼하면은 50%는 이혼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이 뭐 그렇게 자랑할 건 아니에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만 둘이 있으면 괴롭죠. 이런 식으로 늘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이건 좀 상당히 찌질해 보인다. 자, 이따가 여자분들 올라오실 때 진짜 이 어떻게 하면 여성분들한테 좀 더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머릿속에 온통 여자 생각뿐이구만. 이따 올라올 때 박수 쳐주면 어떨까요? 다 같이. 영호님은 이 새끼 뭐지? 적당히 좀 해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마음 같아서는 카펫이라도 깔아주고 싶네요. 이분은 참 말이라면은 뭐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